제 첫 번째 소원은 아빠가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꿈을 그렇게 버리게 된 날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를 기도하게 됐습니다. 켈리체 회장님께서 이 100일장을 주최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바로 켈리가 하면 너도 할 수 있어 였습니다. 그래서 웰싱킹은 제 안에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알려준 고마운 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웰싱킹 100일장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조한영입니다. 제 첫 번째 소원은 아빠가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저희 아빠는 술만 마시면 엄마를 때렸습니다. 저는 매를 맞는 엄마가 너무 불쌍했고, 그래서 매일 밤 잠자기 전에 아빠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를 항상 기도하며 잠들었어요. 두 번째 소원은 제 자신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거였어요. 저는 신의 도움으로 첫 번째 소원을 이뤘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하시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기다리는 게 있었어요. 바로 저와 제 동생들이 삼촌에게 학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를 미워하던 막내 삼촌이 저희에게 매를 들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제가 어느샌가부터 매를 맞아도 당연하고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게 그냥 당연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게 필연적으로 우울증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보컬을 전공했어요. 노래를 부를 때는 그나마 슬픈 마음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저에게는 좀 과분한 행복이었는지 결국 우울증으로 인한 무대 공포증으로 결국 노래를 그만두게 되었고, 제 꿈을 그렇게 버리게 된 날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를 기도하게 됐습니다. 네. 신은 이번에도 제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제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를 기도하자 저에게 위암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암은 생각보다 좋은 병이었어요. 제가 우울증에 걸려서 슬프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힘내, 네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야, 조금 더 힘내봐, 그렇게 얘기하던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어요. 네. 그리고 정말 진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이렇게 위로받아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런 안도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병실 안으로 제가 세상에서 가장 증오하던 남자, 저희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위암을 통해서 아빠를 용서하고, 그제서야 제가 그동안 감옥에 가둔 게 아빠가 아니라 저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사랑의 존재를 조금 희미하게나마 제가 조금 믿게 된 거예요. 그 드라마에서나 보고 영화에서나 봤던 그 사랑이 정말로 있었구나, 그 사랑의 존재를 믿게 되니까 더 이상 어둠이 아닌 제가 빛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소원은 제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는 거였어요. 제 남은 인생은 사랑을 전파하는 사랑 전도사로 살고 싶어요. 사실 제가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저를 위한 기도는 힘이 약하다는 거였어요. 저를 위한 기도는 이거 내 욕심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 제 양심이 움직이면서 중도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타인을 위한 기도는 저 스스로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근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인생은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면서 살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컴퓨터를 이렇게 켰다가 다시 끄고 그걸 거의 한 달 가까이 반복했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게 어린 시절에 제가 동생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가장 컸거든요. 그 기억을 온전히 꺼내보기가 가장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켈리체 회장님께서 이 100일장을 주최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답을 찾기는 의외로 쉬웠어요.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수없이 보고 듣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켈리가 하면 너도 할 수 있어 였습니다. 그래서 100일장을 준비하면서도 켈리 회장님과 같은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알게 된 사랑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제 과거를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꾸밈없이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냈어요. 저는 웰싱킹을 통해 배운 지혜를 가장 잘 나타내는 문장이 레프 톨스토이가 쓴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에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해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서로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각기 달리 불행하다. 저는 행복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이 어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먼 곳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로 동전의 양면처럼 행복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이 함께 붙어 있고 우리는 그 순간에 내가 행복하기로 결정하고 불행하기를 선택하고 그렇게 나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웰싱킹은 제 안에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고마운 책입니다. 언젠가 제가 꿈을 포기하던 날에 내가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가장 사랑하는 일, 네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해. 네가 가장 자신 있는 일로 세상에 공헌하는 삶을 살아. 세상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일,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내가 과연 무대 공포증을 이기고 노래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저는 드디어 믿으면 된다는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해 사랑이라는 주제로 줌 강연에 도전하게 되었고요. 176명이 동시에 접속하는 행운을 얻게 됩니다. 저는 켈리가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아이처럼 믿고 이 모든 여정에 임했어요. 제가 했으면 여러분은 10배, 100배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행복하겠다고 결정하세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선택할 때 여러분의 가치는 지금 바로 결정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삶의 대역전을 이루실 웰싱커가 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흑수저 중에 흑수저였던 켈리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감동의 스토리를 전해주신 세 분처럼 이제는 당신 차례여야 합니다. 지금 바로 웰싱킹 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